조명이 반박자 늦게 타오른 무대. 그곳엔 평범한 명함 대신 작은 노트를 든 12살 소녀가 서 있었다. 현역 최고의 가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전쟁터, 현역가왕 2분의 특별 심사위원석. 방송 전부터 온라인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수십 년 관록의 대선배들 앞에서 가당키나 한가, 날선 비판과 냉소가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나이와 경력이 곧 권위가 되는 무대에서 솜털이 보송한 소녀의 등장은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도발이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서 소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대는 법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대를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다. 싸늘한 평가일까? 아니면 어설픈 칭찬일까? 마침내 수십 년 경력의 한 베테랑 가수가 혼신의 무대를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모두가 완벽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마이크가 12살 심사위원, 빈혜서에게 넘어갔다. 장내에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가요계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녀의 첫마디가 시작되었다. 선생님의 무대, 정말 대단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 사람들은 상투적인 칭찬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꺼낸 다음 문장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둘째 줄 가사 사랑의 랑 모음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길어져서 전체 리듬이 바퀴 뒤로 0.2박자씩 밀립니다. 그래서 후렴 직전에 감정이 터져나오지 못하고 문턱에 걸려버렸어요. 순간 녹화 현장은 얼어붙었다. 0.2박자, 모음의 길이. 이것은 감상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의 구조를 분자 단위로 해부하는 과학자의 언어였다. 수십 년 무대를 지켜온 베테랑도 다른 심사위원들도 순간 말을 잃었다.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무대의 주인공, 바로 그 베테랑 가수였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불쾌감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습관을 정확히 꿰뚫어 본 자에 대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빈혜서의 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후렴 직전, 지금보다 딱 한 방만 더 숨을 쉬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억지로 뱉어내던 감정이 저절로 매무새를 잡고 듣는 사람의 심장으로 곧장 걸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지적이 아니었다. 완벽한 해답지였다. 베테랑 가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이도, 경력도, 타이틀도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 오직 음악의 본질을 꿰뚫는 정확도라는 절대적인 권위만이 존재했다. 방송이 나간 후 12살 심사위원 논란은 순식간에 천재의 등장이라는 찬사로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대체 저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가 가진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놀랍게도 실패의 기록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처음부터 천재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바로 그 무대의 참가자였다. 그리고 수없이 낮은 순위표를 받아들고 간발의 차로 생존하며 탈락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무대 뒤에서 울음을 삼키고 다시 노래를 붙잡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모든 무대는 데이터의 축적 과정이었다. 어떤 호흡에서 관객이 숨을 죽였는지, 어떤 발음에서 감정이 막혔는지, 어떤 비브라토의 표정이 움직였는지,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데이터로 기록했다. 그녀의 작은 노트에 빼곡히 적힌 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와 눈물로 그려낸 감정의 지도이자 가장 정교한 음악 분석 데이터베이스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는 덜어냄의 철학이다.
무대는 본능적으로 더함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더 높은 고음, 더 화려한 기교, 더 폭발적인 감정. 하지만 빈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이 플랫 고음에서 비브라토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자음을 조금 더 단단히 붙이면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하듯 전달될 겁니다. 감정은 세게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후렴을 밀어붙이기보다 한 박의 공백을 두면 가사가 스스로 듣는 사람에게 걸어 들어갈 틈이 생깁니다. 그녀는 채움이 아닌 비움의 미학을 설파한다. 덜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목소리의 순수한 질감, 그때 피어나는 이야기의 체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 철학은 본인의 노래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그녀의 무대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이미 그녀의 말을 풋내기 심사위원이 아닌 완성된 음악가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빈에서의 심사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코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다만 가장 정확한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뿐이다. 한 참가자가 녹화 후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실 다시 노래할 용기를 잃었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팠던 기억을 꺼내 보였다. 저도 그랬어요. 무대는 잘하거나 못하는 자리이기 전에 어떻게든 견디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버텨내신 것만으로 이미 다음 무대를 부를 자격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 순간 연배 많은 참가자도 동료 심사위원도 심지어 스태프들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음악 예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박수였다.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음악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의 존중과 연대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보컬 세팅을 바꾸고 수많은 연습실의 공기를 바꿨다. 그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크게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다. 매회 수십 개의 목소리를 통과시키며 새로운 질감을 만나고 그 차이를 언어로 옮기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대신 빈에서는 앞으로 어떤 심사 문법을 더 만들어낼까를 기대한다. 나이는 경력을 보증하지도 무능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건 축적된 듣기와 정직한 전달이며 경험의 길이는 절대값이 아니라 업데이트의 주기라는 것을 12살 소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무대는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설득하는 자리예요.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설득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2살의 목소리에서 나온 이 말이 낯설었다면 아마 당신도 오늘 그녀에게 완벽하게 설득당한 것일지 모른다. 포기하지 말라는 가장 음악적인 설득. 빈에서의 심사는 그래서 평가가 아니라 응원이다. 엄격하되 냉혹하지 않고 따뜻하되 가볍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12살의 심사위원을 또 한 명의 위대한 음악가를 믿게 된 이유이며 앞으로 더 깊이 믿게 될 이유다. 세대는 어려도 그 방식은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섰다.